여러분 1강에서 필라테스의 목적과 철학에 대해서 배우셨죠? 오늘 2강에서는 필라테스의 호흡부터 흐르는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네, 호흡은 내쉰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내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흡기입니다. 자, 보시죠. 내쉴 때 흉곽을 외복사근의 주행 방향으로 끌어내립니다. 동시에 흉곽과 골반 사이가 멀어지고 흉곽이 모이고. 자, 마실 때는요, 흉곽의 옆 뒤쪽, 그러니까 갈비뼈의 옆 뒤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흉곽이 모이고 흉곽과 골반 사이가 멀어지고, 마실 때는 갈비뼈의 옆 뒤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횡경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몸통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호흡할 때는 중심부의 근육이 사용되고, 또 하나 이 몸 안쪽에 횡경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내쉴 때 위쪽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의도적으로 하면 더 긴 날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해보실까요? 마실 때는 흉곽이 커지고, 내쉴 때는 흉곽이 모이고, 흉곽과 골반 사이 멀리,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코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왔다가 입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는 것으로 지도하십시오. 자, 임프린팅은 여러분들이 조세 필라테스의 개념에서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허리를 매트에 꽉 누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허리를 매트에 꽉 누르는 것 대신 골반의 중립, 척추의 중립을 위해서 임프린팅을 사용하겠습니다. 임프린팅은 호흡기 시 고관절 주변, 즉 중심 근육의 이상적 긴장 상태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는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을 내쉬는 동안에 고관절 주변 근육이 어떤 근육들이 있을까요?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늑강근, 그리고 몸 안쪽에는 횡경막이 끌어올려졌다가 마실 때 아래로 내려오죠. 골반 기저부의 근육에서 먼저 시작해서 호흡할 때에 복횡근, 내복사근, 또 외복사근으로 이어지는 근육 동원 순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정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흡, 임프린팅, 정렬, 이렇게 되는 것은요, 호흡을 할 때 동원되는 근육들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이 동원되는 근육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즉 임프린팅을 하면 골반 주변부, 우리가 중심이라고 일컫는 그 부위가 안정됩니다. 골반 주변부가 안정되는 것을 임프린팅 한다고 하고, 이 안정에 더해서 몸의 그 주변 부위가 정렬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반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척추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반 중립, 척추 중립이라고 합니다. 머리 위쪽에서부터 눈썹, 턱, 어깨, 흉곽, 전상장골극, 무릎으로 횡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회원의 정중선을 따라서 선을 그어 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이 맞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입체이므로 좌우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
위, 아래, 내측과 외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척추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틀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어떻게 앞, 뒤, 전, 후, 좌우로 몸이 균형을 이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 자, 무엇을 집중할까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필라테스의 장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감각까지 수행하고 있는 동작과 연동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작 횟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마음, 감각을 그 동작과 연동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라테스의 철학입니다. 이제 머리, 꼬리 늘림, 이는 Head Tail Connection을 한국말로 제가 머리, 꼬리 늘림이라고 한 것이에요. 꼬리뼈부터 정수리 끝까지, 즉 꼬리뼈에서 정수리 끝이면 어딜까요? 네, 척추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꼬리뼈에서 정수리 끝까지 늘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것은 신전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굴곡을 신전을 할 때 동시에 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을 앞으로 굽힐 때 척추를 앞으로 굽히고 있지만 척추를 동시에 늘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앞쪽의 근육을 수축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뒤쪽의 근육을 늘려주는 것인데요. 자, 이 개념은 바로 길한근의 늘림이죠. 좀 전에 척추를 늘리는 것 들으셨죠? 신전을 할 때도 굴곡을 할 때도 척추는 늘려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늘림이 척추와 또 앞쪽 주동근의 반대쪽에 있는 길한근이 늘려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이 굽혀질 때 뒤쪽을 늘리는, 그러니까 척추도 늘려지고 길한근도 늘려집니다. 자, 이제 7번째 DSRL, 이는 Dynamic Stability Relationship with Lengthen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동적 안정성이 어떻게 조금 전에 배우신 늘림과 연결이 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는 늘려지고 길한근도 늘려지고, 그런데 인간의 몸이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좌측 팔, 우측 다리 또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복숭아뼈에서 뒤쪽을 타고 반대쪽 등, 팔까지 연결된 걸 보시는 겁니다. 대각선 방향이죠. 이제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의 등, 뒤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같이 걷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대각선,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뒤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롤링과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직근 수축이 좀 덜하고 길한근과 척추의 늘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흐르는 움직임입니다. 이 flowing movement를 제가 한국말로 흐르는 움직임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물 흐르듯이 항상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흐르는 움직임이다 라고 합니다. 이 흐르는 움직임에 대해서 박철영 필라테스의 형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호흡부터 흐르는 움직임까지 배우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려우세요? 이제 앞으로 다음번 3강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 스테이블탑부터 허실이라는 재밌는 이름까지의 동작들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3강에서 만나요.